저 PBR 관련한 종목들 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 대비해서 막판에 좀 낙폭을 줄여갔고요. 오늘 일부 금융주들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좀 제한적인 하락, 현대차, 기아,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1%대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이 같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 PBR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출 관련한 성장이 있는 거기에 이제 저평가됐던 저 PBR 종목들을 샀던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한 내용을 이제 세부안을 발표는 했으나 이게 완전하게 모든 디테일한 정책을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뭐 상반기 중에 이제 고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보시면서 우리 김장료 교수님께서는 이제 업계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칼을 뽑았는데 썩은 무라도 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칼이 어떻게 무딘 칼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셨나요? 그 사람이 흥분하면은 어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에 흥분할 상황, 그 도파민을 분출하는 야기시키는 그런 새로운 거는 없었죠. 그게 이제 어제 내용에서 이게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하겠구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온 게 1월 중순에 나와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든 걸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걸 강제해서 채찍과 당근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가가 좀 선행했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어저께 말고도 지난주에도 약간 조정의 기미가 있었고 어저께 나오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정도의 분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차익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방향성에서 이 정부가 됐던 다음 정부가 됐던 일본의 벤치마크를 따라간다면 이건 시간을 두고 계속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의 큰 차이를 주지 않고 결국은 방향성을 간다는 측면에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베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돈을 지금 단기에 뽑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뽑아낸다 하더라도 확실히 다음 후속 조치가 영엉막이구나 이런 그 반대의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쭉정이를 치고 가려지는 속가내는 그런 작업을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고까지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또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이 표현이 됐던 시장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업종별로 전략을 한번 세부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받는 업종이나 종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금융주들도 좀 엇갈리고 있고 자동차도 역시나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주회사들도 각자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 이게 이 상승과 하락을 가늠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현대차는 오르고 기아차는 빠지고 뭐 KB금융은 좀 반등하고 하나금융지주는 또 오늘도 조정을 보이고 이런 거라고 보십니까? 대보고수? 일단 움직이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어떻게 움직였냐가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주주환원이 좋다, 실적이 좋다,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거다는 기업들은 별로 매도를 안 했습니다. 어제 폭락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주사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강제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외국계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어찌 보면 하나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그게 영국에 있는 이제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아주 그 거창한 에르메스 펀드예요. 영국에 있는데 에르메스예요? 네, 에르메스 펀드인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혹은 우리나라의 그 재벌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렇게 이득을 보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대놓고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전혀 이슈가 없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장난질하려고 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그런 관행들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뭐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난 뒤에 이 분할된 회사를 IPO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자체가 전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세제 관련된 이슈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말 그대로 외국인은 법적인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많이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그 이제 2차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업종을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버티네.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네. 그거를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이블 고수는 할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할 얘기 많은 거를 네. 좀 이렇게 넣어두시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러면 조금 반등하는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대주주님께서 배당을 드릴 기회였던 기업들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대주주님께서 배당을 안 줍니다라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었던 기업은 네. 재료 소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주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네. 외국인들은 개정이 되어서 대주주가 대주주님이 아닌 우리와 같은 주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주주님이 된다. 그래서 어제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주 위에 대주주님이다. 네. 원래 건물 하늘 위에 건물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에 더 위가 있었던 거군요. 네. 우리가 아예 보지도 못했던. 뭐 아쉬운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또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김종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시장의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의 반등은 어떻게 좀 의미를 좀 두십니까? 일단 저는 큰 틀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움직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루하루의 종목의 등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뭘 샀습니까? 지수가 빠져도 종목이 빠져도 삼성물산 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이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죠. 저는 오히려 어저께 정부가 이 정책에 끝맺음을 짓지 않은 게 오히려 굉장히 잘한 일이다. 어설프게 만약에 끝맺음을 했다면 저는 어제부터 외국인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눈치 좀 보면서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더 소통하면서 소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여전히 삼성물산이 대장주고요. 금융주는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는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벚꽃 배당 끝나면 배당락 이후에 회복하지 못할 종목군들도 보이고 있어서 네. 금융주는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처럼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자신들의 자사주를 다 줄이겠다라고 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삼각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종목군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봤던 종목은 한국전력이죠. 4분기 실적 개선으로 리포트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아마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를 꼽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처럼 유가도 좀 안정되고 원가 부분 안정이 이어진다면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은 가격만 올려주면 실적이 더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만약에 정부 정책에 앞서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추이로 간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금융주는 위험해 보이고 삼성물산과 같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실적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공기업 이런 쪽은 저는 그래도 계속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지금 테이블 고수가 몰래 암암리에 지금 채팅창에 실적 환원 좋은 섹터는 통신과 금융 자동차고 반대로 실적 관련해서도 또 환원 얘기 없는 섹터를 지주사 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금융 쪽이 조금 위험하다 했는데 금융을 오히려 좋게 보고 있고 금융이 근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PF 혹은 해외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 어떻게 넘길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로 금융이 안 망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금융들 실적 좋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해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면서 장기 시결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맨날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그러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으로 자본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환원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IMF라는 기억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 자체가 20%대였어요. 네. 이 부분에서 이거를 30%대, 4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1등 경쟁을 하고 있는 KB와 신한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늘리고 있지만 자사주 배입 소각을 이미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배당을 도대체 얼마까지나 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환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 혹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놓고 보시더라도 50% 이상 혹은 70%까지도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배당 성향에서 50%대 혹은 70%대까지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또 정부가 우리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는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주주환원 늘려나가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겠죠. 다만 올해는 부동산 PF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고비가 넘어가고 난 뒤에 네. 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1%대 어제 이어서 조정 보이는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의 종목들은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저 PBR 관련한 종목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물론 주가가 이렇게 확 상승을 하긴 했어도 관련한 모멘텀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임해야 한다라는 거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은 이제 저 PBR 관련한 이슈가 이제 한 차례 소멸이 되자 이제는 성장주다라면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성장주 좀 좋나요? 움직임이 보이나요, 변 교수님? 전체적으로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상장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보안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쵸. 오늘 반도체 섹터 좀 다소 힙이 안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사실 뭐 미래에 관련된 어떤 성장 기대감들을 좀 모두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들이 좀 있었고 여기서 최근에 좀 단기에 좀 더 강했던 올해 초에 뭐 AI 또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여기서 순환매 시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에도 진행될 수 있는 이벤트죠. 그 저커버거의 이제 내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슈 이 부분들까지 내한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수 같네요. 네. 방안을 네, 제가 네. 내한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논의되는 이 사업 협력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사업화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관련주에 대한 수급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저PBR 관련주들의 수급 유입 이후에 쉬어갔던 종목들로 다시금 이제 순환매 시세가 좀 이어지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인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성장주 중에서 저 PBR인 종목들을 담았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바구니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던가요?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좀 성장주다라고 좀 단정하기보다는 네. 뭐 가치주가 좀 굉장히 좀 많았고 전통적으로 좀 배당 성향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좀 못 올랐던 어떤 흐름들이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단기적인 수급 유입에 하에서 신고가 갱신을 좀 이뤄낸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PBR 안에서 이 성장주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업부 안에서 그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내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삼성그룹 계열사 안에서 삼성물산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됐고 여기에 관련된 삼성그룹사의 이 사실상 뭐 지주회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향후의 주주환원 정책은 지속해서 좀 변화할 수 있고 여기에 배당 간의 이익에 대한 어떤 확대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지금 PBR 안에서는 한 배 미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전통적으로 철강화부 좀 구축을 해서 주력 사업을 영위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안에서 사업 다각화를 좀 이뤄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은 배당 가능 이익 부분이 2차 전지 안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좀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포스코홀딩스도 충분한 이 외형 가치의 변화 이 부분 하에서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로 어떻게
빈대떡 딱 뒤집듯 호떡 뒤집듯 뒤집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계속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중의 종목별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폭이 막 되게 크진 않지만 상승했다가 빠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종목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주주환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장에 좀 뭔가 관심을 쭉 끌었던 상황. 그러니까 엔캠을 비롯한 몇 가지 개별 종목의 급등을 제외하고 나서 AI라고 하는 큰 틀을 제외하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면서 좀 움직였던 대형주들의 흐름은 이 주전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뭐 트렌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죠. 뭐 물론 중심축에 알테오젠이 있기는 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전만으로 돌아가면 HLB 같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 중심 종목으로 보면 뭐 제약바이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제약바이오 전체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도주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몇몇 중심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이 주도했던 흐름이 잠깐 또 전고체, 뭐 테마 이런 걸로 좀 옮겨가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제약바이오는 HLB에서 알테오젠으로 오늘은 또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런 형태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주도주가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엄마 아빠 잃은 그런 아이의 심경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좀 올랐던 저 PBR 테마로 올랐던 섹터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금융, 지주사일 텐데 여기서 좀 가르마를 우리 김장렬 교수님은 어느 모멘텀으로 좀 타시겠습니까? 일단 관망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은행 쪽은 그 배당락 오늘 내일 아마 배당락이 많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 뭐 자동차도 2월 28일인가 배당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줬다 저거 줬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펀더멘털이 있는 주식하고 없는 주식하고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업 지배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의 벤치마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나중에 6개월 지나고 보면 다 비슷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결국은 처음에 한 15% 오르다가 조정받고 다 결국은 40, 50% 올라갔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7% 올랐습니다, 장이. 네. 조금 빠져 6%인데 조금 조정받는다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 오른 거 정도는 충분히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건데 그게 한두 분기냐, 한 내년까지 가느냐 이런 정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긴 시각을 가지면은 뭘 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테이버님이 얘기한 그 은행 같은 경우 경우 같은 경우도 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그 리스크도 사실 아주 새로운 것보다는 익스포저에 대한 계산이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리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아니거나 아니면 컨테인 이제 이렇게 억압됐다는 것을 제재가 됐다는 게 알려지는 건 아마 총선 다음에도 별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은행 같은 거 억눌렸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자동차라든지 다른 주식하고 대비했을 때 매력이 특별히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는 균형적 시각으로 한 6개월을 보신다면 뭘 사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절대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은 저는 0.12 정도, 0.1에서 0.15 정도의 PBR 배수의 업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저 PBR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 또 네 분의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이 뭔가 하나 큰 이슈가 좀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교수입니다. 자동차 아직 남은 성장 여력, 은행 배당락 후 저가 매수라고 섹터별로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종효 교수는 외국인은 사고 있다. 변영인 교수는 결국 기대치 높은 기업에 수급이 몰리면서 순환할 것이다. 테이버 교수 고추장 빠진 떡볶이. 그러면 간장 떡볶이인가요? 그냥 맹물 떡볶이죠. 네, 떡볶이가 먹고 싶은 오후입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